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기별 붕어 낚시라고 해서 붕어 낚시의 핵심적인 내용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기온이 계속 오르는 완연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낚시하면은 바로 이 산란기 붕어 낚시가 떠오릅니다. 이 산란기 붕어 낚시의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기 붕어 낚시는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봄 낚시입니다. 봄을 가리키는 낚시인데, 이 봄 낚시는 이 산란을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이 좀 힘든 그런 낚시 패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란기 붕어 낚시가 왜 하나의 대박 찬스가 될 수 있느냐? 이 산란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종족 번식을 위한 위대한 본능이겠죠. 이 종족 번식을 위한 위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붕어의, 특히 대물붕어의 경계심이요, 상당히 약해집니다. 왜?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종족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한차 살라는 그런 경계심이 상당히 수그러들고요. 그리고 또 연안 접근 확률이 상당히 높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란기 붕어 낚시가 하나의 대박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란기 붕어 낚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 시기는요, 정말 이 시기만 잘 잡으면 대박 조항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은요, 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지시, 낚시를 해보면 언제나 사람이 아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암만 완벽한 조건이 맞았다 하더라도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항상 이 자연의 이치가 좀 앞서간다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 산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산란 징후를 포착하기 전에 한 15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중에 분명 2에서 3일 정도는 호조항이 있을 겁니다. 2에서 3일 정도는 호조항이 되겠고,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박 조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낚시꾼들이 산란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해서 15일 동안 낚시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 어느 정도 강활한 시기에서 이렇게 최소한 잘 되는 날씨를 골라 가야 되는데, 이 산란 대박은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분명히 이 존재는 하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이 시기가 이 산란기 대물 낚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 낚시, 그러니까 산란 징후부터 산란이 끝났다, 뭐를 했다, 저수지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징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저수지의 산란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의 산란 징후, 예를 들어서 꽃의 개화 시기, 그리고 수초라든지 육초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화시기라는, 예를 들어 개나리가 핀다, 아니면 진달래가 핀다, 아니면 벚꽃이 필 것이다, 아니면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사과나무꽃, 이러한 꽃
것들이 뭐 필때 산란을 할 때도 있고 산란이 끝났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카시아 꽃이 핀다, 아니면 마름의 새순이 올라온다, 아니면 부돌의 새순이 올라온다, 뭐 말풀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뭐 특수한 풀이 뭐 정장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저수지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낚시가 잘 되는 시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산란하는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산란하는 시기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낚시꾼이기 때문에 산란하는 시기를 찾는 것보다 낚시가 잘 된다, 잘 되는 시기, 낚시가 잘 되는 시기를 이 중에서 한번 찾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어떤 저수지에는 뭐 개나리가 필 때 산란할 때도 있고요, 어떤 저수지는 진달래가 필 때도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란하는 시기는요, 특히 산란하는 시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지역마다도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리고 이 저수지마다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뭐 서로 다른 저수지가 산란 시기가 틀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요, 불과 1km 안에 관계에서도 뭐 상류권과 하류권, 그러니까 물줄기가 시작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강에서도 산란 시기가 틀리고, 그리고 또 붕어 종류에 따라서도 산란 시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모든 게 뭐 완벽해서 이 저수지는 무조건 벚꽃에 필 때 산란하냐, 수십 년 동안 경험해서 그래도 산란하는 시기를 찾았다 하더라도 날씨와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 분위기가, 낚시할 그 여건이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산란 대박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란 시기를 찾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란기 낚시, 그러니까 봄 낚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산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산란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산란 시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산란 전 낚시와 산란 후 낚시로 나누어지죠. 산란 전 낚시와 산란 후 낚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리고 산란 중일 때도 우리가 낚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산란 전일 때는 산란하기 전 단계인데요, 이는 뭐 꽃의 개화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저수지 형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저수지가 산란 전의 상황이다, 후의 상황이다, 그런 경험이 축적됐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산란 전의 낚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낚시터를 가면은 붕어의 은신처를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살펴봅니다. 붕어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까, 붕어의 은신처를 살펴보고 저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붕어의 해유 경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산란 전의 낚시에서는요, 은신처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산란 장소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산란 장소를 먼저 찾고 제 포인트를 찾고 붕어의 해유 경로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게 조가 올리는데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붕어가 이 산란 장소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뭐 흔히 얘기해서 수심이 낮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발달한 거, 은폐물, 제일 좋은 게 갈대부들이겠죠. 갈대부들, 정수수초. 뭐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수심이 낮아야 된다는 이유가, 수심이 낮아야지 해살을 많이 받고 수온이 빨리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자리가 알이 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수심이 낮고, 그리고 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이 붕어가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 산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은 저수지에 물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닥까지 보이는 환한 물색이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붕어가 접근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물색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만약에 저수지 도착해서 산란정이라는 산란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이 산란 장소를 먼저 생각해보고 포인트를 결정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붕어가 이 산란을 한다 그러면은 낚시해 보니까 붕어가 산란을 하더라. 정말 이거 낚시가 힘듭니다. 하지만 낚시가 힘들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야겠죠. 자, 저수지에서 산란을 해도 전체 붕어가 100% 산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뭐 부분 산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체 산란으로 이어지죠. 그 끝에 뭐 남은 나머지 부분이 부분 산란. 보통 이게 우리가 1차 산란이다, 뭐 2차 산란이다, 뭐 3차 산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전체 산란 시기에 걸렸을 때 정말 저수지 가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뭐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산란 전인 붕어 그러니까 여기서 산란 전인 3차 산란을 앞두고 있는 붕어를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분 산란 1차 산란이 끝난 붕어들을 노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방적인 강이라든지 대형 뭐 저수지 아니면 뭐 수로 뭐 이러한 것들은요 붕어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산란 시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붕어의 종류가 만약에 이 한 종류가 전체 산란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가 예를 들어 산란 전임이라면 다시 알자리를 보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산란 중일 때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가정을 되면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얘를 제일 좋은 게 아카시아를 필 때라든지 아니면은 말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든지 말풀이 성장해서 자리 잡았다든지 아니면 마름 새순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부들의 뭐 새순이 나고 뭐 몽우리가 올라온다든지 뭐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자연 변화를 느끼면은 산란이 끝났구나 바로 이 산란 후 낚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산란은 마치면은 붕어는 은신을 하게 됩니다. 은신을 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프게 되죠. 그럼 먹이 활동 욕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산란 중일 때는 낚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뭐 하고 있는데 먹을 거 갖다 대면은 먹겠습니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죠. 종족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하는데 집중을 하지만은 산란이 끝나면 그냥 푹 쉬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이 활동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낚시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낚시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어느 정도 낚시 기상이라든지 저수지 분위기만 받쳐주면 조항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이 붕어가 산란이 끝났을 때 상류 수초지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붕어가 산란이 끝나자마자 그 저수지에 대형 어종 가물치라든지 잉어 이러한 가물치, 잉어 이런 대형 어종들이 상류지대에 산란하고 있는 중이라면은요 붕어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제가 잉어 산란터에서 입질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꽝입니다. 붕어가 거의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잉어의 산란이 끝나고 가물치가 산란이 끝났을 때는 접근을 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스의 산란이 끝났을 때는요, 끝났을 때도 붕어의 접근 빈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는 알자리를 지키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외래 어종터에서는 뭐 상류 수출되는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산란 전에는 상당히 유용한 포인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산란 후에는 상류 수출되는 외래 어종터에서는 거의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기만 좋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3월,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3월 달에 뭐, 두 번째 일요일인데,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가고 싶고, 낚시터에서, 뭐, 조행기라든지 아니면, 작은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란기 붕어 낚시, 그러니까 봄 낚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